자, 지금부터는 이제 확률과 통계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한번 다뤄볼 텐데, 이 경우의 수를 공부할 때 우리가 왜 어려워할까라는 걸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경우의 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소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여러분이 꼭 지켜주셔야 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상대방의 앞쪽에다가 배경을 깔아줍니다. 배경.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놓치는 게 뭐냐면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읽기만 하면은요,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지만 이 밑에 문장을 보게 되면 또 까먹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까먹으면 또 읽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 기억하면 뒤에 거 까먹고, 뒤에 거 기억하면은 앞에 거 까먹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앞에 거 기억하면 뒤에 거 까먹고, 뒤에 거 기억하면 앞에 거 까먹고.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은 이 경우의 수나 확률이 똑같은데 앞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확률 때는 조금 스킵할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배경에 있는 내용이 나오면 첫 번째, 배경은 어떻게 할 거냐? 상대방이 기본적인 설정을 깔아주겠죠. 내가 주사위를 굴린다든지 공을 뽑는다든지 아니면은 동전을 튀긴다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이 글씨를 줄 거예요. 그렇죠? 이 문장이 글씨가 나올 텐데 이거를 반드시 그림으로 바꾸세요. 자, 그래서 현재 요것이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 옵션이다. 글씨를 그림으로 꼭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놓고 문제 풀게 되면 상황이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을 보더라도 앞에 문장의 내용이 이해가 빨라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풀이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지금 별표를 해놨죠. 시작과 동시에 이 배경의 내용을 글씨를 뭐로 바꿔라? 그림으로 바꿔라.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이 말할 때 뭐뭐뭐뭐뭐일 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게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기에 제한 상황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또는 특정 상황이라고 하죠. 제한 상황 또는 특정 상황. 제한 상황 아니면 특정 상황을 물어볼 거야. 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풀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는 사건이라고 할 텐데 현재 이것을 A라고 하죠. 그럼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나눠져서 하나가 쉽다 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읽었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직접 연산을 하시면 돼요. 직접 연산, 직접 구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니까 가지수 따진다면 NA야 라고 설명해 주시고 이걸 직접 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 혹은 양이 많다. 복잡 혹은 양이 많다. 이게 되는 거예요. 복잡 또는 양이 많다. 자, 복잡하거나 양이 많으면 사람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연산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합으로 따지면요. 이렇게 현재 U가 있는데 이게 A야. 그러면 이 바깥쪽은 뭐지? 라고 하면 A 여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특징은 뭐예요? 하면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법. 세상은 둘로 나눠져. 그럼 어떻게 나눠져? 하면 A하고 A 여집합 나눠주면 하나는 쉽다. 하나는 어렵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또 구하는 값이다. 그러면 또 하나는 구하지 않는 값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값이 무조건 쉽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현재 이 A라는 값이 쉽게 말하면 구하는 값인데 얘가 쉽다면 어떻게 해라? 직접 구해라. 근데 만약 A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는 뭐야? 하면은 바로 A 여집합. 이것은 뭐다? 얘가 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A가 어려우면 그렇지 않은 건 상대적으로 쉽잖아 라고 설명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현재 여사건을 구해라. 여사건을 활용해 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거야. 어떨 때 여사건 쓰는 거야? 라고 질문한다면 여사건은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복잡하거나 내가 구하는 값이 복잡하거나 양이 많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수는 NA가 어때? 라고 한다면 NA를 구해줘 라고 하면 여기가 어렵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A 여집합은 어떠니? 여기는 쉬운데 단순한데 양이 적은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개수 현재 전체 집합에서 전체 가지수 중에서 그렇지 않은 걸 빼면 되잖아 라고 하는 게 바로 여사건의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볼 때 내가 구하는 경우가 그 사건이 내용이 쉽냐 어렵냐를 판단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면 그냥 풀어. 어려우면 그것의 여집합을 구해줘. 그런 다음에 전체에서 빼면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풀 때는 첫 번째는 배경을 뭐 해라? 글씨를 그림으로 바꿔주시고 두 번째는 구하는 값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판단만 해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문제 풀자.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를 한번 설명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화를 하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 그럼 사건의 가지수가 두 가지. 사건의 가지수가 몇 가지다?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를 물어볼 거야. 누구? A하고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앞에 상황이 중얼중얼 나온 다음에 현재 문제에서 뭐가 나와요? 바로 가하고 나가 나옵니다. 가, 그 다음에 나. 이거를 동시 만족하는 걸 찾아와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 수능에서 30번이 나온다. 혹은 28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여기다가 A하고 B를 상황이라 정리해보면 자,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야? 하면은 나는 원하는 게 가하고 나를 동시에 만족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N, A, 교집합 B를 구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설정 이해 갔는데 그걸 조금 더 어렵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첫 번째 경우는 A가 어떠니 하면 얘는 무조건 쉬워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쉽다를 깔아주고 들어갑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그것이 그래도 쉬운 거예요. 왜냐면 여기부터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가 어려우면 학생들은 나를 푸지 않습니다. 벌써 가를 보는 순간 어렵네 하면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어떻게든지 학생들이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가는 반드시 뭐 한다? 쉽게 준다. 그러면 B도 쉬우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야. B도 쉽다. 이렇게 되는 거야. B도 쉽다. 자, 이런 경우는 현재 이거 NA 교집합 B인데 여기도 쉽고 여기도 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것도 바로 직접 구한다. 이게 되는 거야. 직접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한다는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 요 A가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A, 현재 얘가 바로 기준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A를 기본적으로 먼저 배치를 해서 얘가 딱 기준값을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B는 어떻게 한다? A의 설정상에서 B의 가지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NA 교집합 B를 구할 수 있다. A를 먼저 딱 중심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A가 먼저 딱딱딱 고정됐잖아. 그 고정된 상태에서 나머지 공간을 B를 통해서 채워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쉽다. 그렇다면 또 하나가 뭐야? 어렵게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럼 어떻게 어렵게 낼 수 있을까? A는 쉬워요. 근데 B가 어렵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B가 어렵다.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질문하는데 NA 교집합 B가 나왔는데 여기는 어떻다? 쉽다.
그럼 여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푸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여기가 전체가 일수인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내가 구하는 건 여기를 구하는 거예요. A 교집합 B 구해달라는데 여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같은 말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아, 그러면 A 교집합 B랑 같은 말이 뭐야? 라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A에서 어떤 부분을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빼버릴 거예요. 아, 초록색에 해당하는 건 뭐지? 그러면 A 마이너스. 여기는 A에 있죠. 그런데 B에는 없죠. 다시 말하면 아,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해주면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 때는 현재 NA를 구한 후 거기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어때? 라고 한다면 여기가 아까 했던 B가 어렵다면 B의 여집합은 쉽다 이렇게 되는 설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첫 번째는 A를 기준 세운다. A의 기준 세우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첫 번째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풀어줄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얘의 기준값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A의 설정상에서 B의 가지수, B의 여집합의 가지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문제를 풀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현재 내가 구하는 값이 쉽냐 어렵냐를 판단하는 게 더 먼저예요. 그게 올해 6월과 9월의 평가원의 가장 큰 목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유형의 맵에도 선생님이 정리해놨지만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문제 풀 때는 배경에 있는 것을 글씨를 그림으로 바꾼다. 두 번째는 뭐 한다? 내가 구하는 값이 쉽냐 어렵냐. 알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이 가나를 통해서 푸는 문제는 싹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식 정리는 잘 하시는데 이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 퍼즐을 풀어드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CF를 잡아준다면 선생님 가끔씩 또는 나와서 A 합집합 B가 나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이때는 A 개수, B의 개수를 한 번씩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교집합 어떻게 돼? 겹치겠죠. 요거 한 번 빼주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계도를 항상 짜놓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문제 풀 때 순서는 요 설계도를 만들었으면 1번 현재 A, NA 구하기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A를 구할 때는 뭐해라? B가 되든 말든 신경 끄시고 A만 생각하는 거예요. A 입장만 생각해보자. 다 구했죠? 두 번째. 이번 두 번째는 A 또는 B니까 B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세요. MB를 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A의 입장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그리고 나면 뭐예요? NA 교집합 B를 구하시면 돼요. 자, 이러면 방금 전에 했던 A 교집합 B에 대한 가지수 관련된 문제 풀이법이 똑같이 적용되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게 바로 확률의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현재 덧셈 정리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확률을 바꾸잖아? 그러면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다시 위의 과제에다 입력해 준다라고 푸시면 됩니다. 자, 요것만 꼭 기억합시다. 올해 수능 문제 풀 때 확률과 그 다음에 경우의 수 풀 때는 이렇게 사건에 대한 내용이 쉽냐 어렵냐를 판단하시면서 하나하나 접근해 나간다면 매우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볼게요. 올해 9월달 평가원 문제인데요. 문제를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풀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 글씨를 그림으로 바꾸세요. 현재 보니까 A, B, C가 있대. 중복을 허락한대. 한 번 썼던 거 또 쓸 수 있어. 근데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설명되는 거야. 일렬로 나열해줘. 몇 번을? 4번을 나열할 거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A, B, C 중에 들어가는 거니까 3가지. 여기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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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정리해주면 몇 가지?
3의 4승이니까 81가지.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방법은 쉬운 문제부터 킬러까지 다 풀이할 때 적용되는 과정이니까 지금 기본일 때 확실하게 익혀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예요. 5명이 앉을 수 있는 탁자가 하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탁자를 하나 만들어 볼게. 이런 식의 탁자가 있어. 그런데 현재 몇 명 있어요?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이 있대요. 그러면 남학생 그냥 표기하지 말고 이렇게 A, B, C, D라고 써보자. 이렇게 5명. 그 다음에 여학생은 3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small a, b, c라고 씁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8명 학생 중에서 4명 이상의 남학생을 포함하여 5명의 학생을 선택하고 이 5명의 학생 모두가 일정한 간격으로 탁자에 둘러앉게 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현재 4명 이상의 남학생을 포함해라 이랬어요. 그럼 4명 이상이야? 몇 명 뽑으라고? 5명. 5명인데 그러면 경우의 수가 뭐니? 남학생이 4명, 여학생은 1명일 수 있고 아니면 두 번째, 남학생을 몇 명? 5명, 여학생은 몇 명? 0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항상 선, 상황 정리, 후식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설계도를 짰죠, 이렇게. 그러면 정리해줘. 그러면 여기는 5명 중에 4명 뽑았고 여학생 3명 중에 하나 뽑았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 곱하기 3이니까 전체 15가지. 여기는 남학생 5명 중에 5명 다 뽑았고요. 여학생은 3명 중에 뽑지 마세요. 하니까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몇 가지다? 16가지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뽑는 내용만.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용이 어렵네. 그러면 예문 하나 만드세요. 남학생을 4명을 뽑았어. 오케이. 여학생 1명을 뽑았어. 얘네들 여기다 배열해 주는 거예요. 원순열 문제죠. 그러니까 1명을 기준 세워주고 오케이. 나머지 4명을 배열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1 곱하기 4, 3, 2,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결국 16 곱하기 4, 3, 12 곱하기 2니까 24. 4, 6에 24, 4, 1은 4, 64. 그 다음에 2, 6에 12, 2, 1은 2 하면은 정답 384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전체 가지수 여기까지 합쳐서 전체 계산한다면 38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2번의 정답은 1번이야.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수능 출제자들은요. 보통 우리가 알겠지만 수학을 싫어하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을 뒤죽박죽 뭐 섞지 않아요. 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을 때 문제가 이해가 팍 오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한다면 항상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해 주자. 시간의 순서대로 따라가자. 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현재 A, B, C. 이거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거 바로 같은 문자 나열 순열입니다. 현재 A, B, C. A가 4개죠? A, B, C. 자, 이것을 모두 6자리에다가 나열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렵지 않게 6팩토리얼 같은 글자 4개니까 4팩토리얼. 6 곱하기 5 정답은 15야. 이렇게 가볍게. 틀렸다. 그죠? 현재 A, B, C 6팩. 6, 5, 30이죠. 예. 산수가 틀렸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3번. 이렇게 푸시면 6월 모평도 가볍게 소화할 수 있다. 자, 이거 쉬운 거니까 통하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려운 문제 풀 때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줄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 가지 순열에 관련된 간단한 매핑과 여러분들이 주의할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우리 중복잡도 한번 공부해 봅시다.